must come to your senses. 어제의 다윗이 오늘의 골리앗으로 취급받고 오늘의 승자가 다음날 패자가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그 한복판에 2차 전지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배터리 독주에 맞설 대항마로 수소가 또 떠오르고 있다는데 대체 왜 수소인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에서나 업계에서나 주인공은 2차 전지입니다. 네네. 네, 약세장에서도 그나마 버티는 게 2차 전지 주식인데 요즘 왜 이렇게 이게 뜨거운 건가요? 기름 태워서 동력 얻는 시대에서 이제 전기를 가지고 바퀴를 구동하자고 하니까 전기를 담는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전기를 담는 네. 그릇을 우리가 보통 배터리라고 얘기하고 그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고 그 방식을 2차 전지라고 하는데 네. 제가 저 ET에서 이방카라는 용어를 배웠어요. 아, 2차 전지 방산. 네.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성이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 배터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뜨거운 건지 네. 아니면 정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커져서 그런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 구하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잘 만드는 곳과 많이 만드는 곳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만듭니다. 많이 만드는 많이 만드는 곳은 중국이에요. 그럼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CATL 한 곳이 점유율이 30%인데 우리는 국내 3사를 다 합쳐도 26% 정도 됩니다. 근데 저렇게 중국이 높은 거는 이 저가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싼 전기차는 아무래도 소비자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값싼 전기차를 찾으니까 값싼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쓰게 되고 그 물량만큼 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배터리 점유율 1등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중국이 치고 올라왔어요? 2020년 이후부터예요. 2020년 이후부터 글로벌에서 전기차 대중화 얘기가 나오면서 누구나 전기차를 살 수 있게 하자. 그러려면 가격이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조사들이 중국한테 가서 우리에게 배터리 좀 주지 않겠어? 네. 라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저가 배터리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원료를 다 중국산 갖다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 배터리 비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만들어서 안 주고 비싸게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에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소재를 가공하는 재련, 네. 그 과정을 중국이 80% 정도의 장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련된 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그걸 안 주면 우리는 그냥 공장을 셧다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다 어쨌든 보니까 공급망을 좀 다원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근에 뭐 미국의 인플레이 감축법도 다 연동돼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 뭐 네. 리튬, 니켈 이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 판가 그리고 전기차 판가에까지 다 전이가 됩니까? 배터리 회사가 당연히 비싸게 소재를 사오니까 그 가격을 반영을 시키겠죠. 그럼 자동차 회사에다가 비싸게 받아라. 던지겠죠. 그럼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 안 팔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 전기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제 지인이 테슬라를 6천만 원에 샀는데 요즘 한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차 네네. 나올 때까지. 차 나올 때 되니까 이게 8천만 원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중고차 시장에 팔아도 이게 남는 장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하던데. 흔히 말하는 중테크라고 하죠. 중고차 테크라 그래서 요즘 이제 전기차를 새 차를 사서 본인이 타다가 시장에 내놔도 찾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네. 새 차 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죠.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군요. 업계에서는 뭐 이런 배터리 가격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이게 부담이겠지만 소비자한테 당장 부담이 되는 거는 이 전기차 충전 요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달부터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됐습니다. 네. 약 한 11% 올랐죠. 네. 12%요? 11% 정도. 11%. 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보면은 70kWh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가득 담을 때 그전에는 한 2만 700원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2,200원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 번 충전할 때마다 2,000원씩 올라갔으니까 조금씩 부담이 되겠죠. 저 가격에 저렇게 완충하면 한 몇 킬로 정도 운행할 수 있어요? 한 400km를 운행을 하는데 사실은 전기차 이용자가 내연기관 타는 사람보다 운행 거리가 더 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원래 주행 거리가 길어서 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마트도 그냥 타고 갈래. 이걸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런 성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뭐 배터리 가격, 뭐 차 가격, 그리고 충전 요금까지 다 올라가는데 또 보조금은 줄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칫 이 백투더 그 내연기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뒤를 돌아서 자꾸 내연기관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데 한편으로 이제 옆도 쳐다보는 거예요. 그 새끼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수소 전기차가 있는 거죠. 수소차. 네네. 그 수소 전기차가 동일선상에서 있으니까 네. 한번 쳐다보는데 아직은 저걸 사가지고 쓰기에는 여의치가 않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현대차가 한때 우리가 뭐 수소차 선두다, 글로벌 탑이다 하면서 좀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좀 그 얘기가 쑥쑥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만들고 보자라고 해서 많이 글로벌의 점유율을 확산을 시켜놨죠. 예.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수소차 판매에서는 글로벌 1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언가 수소차가 전기든 수소든 에너지를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 인프라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의 불편이 생겼고 그 이용자의 불편이 수소차를 잘 사지 않는 경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몇 투입을 개 한 거죠. 모델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딸리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이 됐다는 설명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가 이제 인프라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인프라를 만드는 중이니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예. 먼저 만든 사람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시장 점유율 보면은 이제 일본이 좀 따라오고 있고 또 네네. 유럽하고 중국도 지금 수소 생태계 많이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됩니까? 이럴 때? 사실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무버가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쟁사도 없고 네. 새롭게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선점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당장 뭐 현대차가 좀 수소차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래 구상은 어떤 걸 좀 볼 수 있습니까? 수소 연료 전기차의 내구성을 기존의 내연기관만큼 수명을 늘리는 데 치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네. 조용히 수명을 늘리는 새로운 3세대 연료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싼, 넥소에 이은 3세대 연료 3세대 전지차를 모델이 개발하고 나온다.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수명이 동일하게 네. 맞춰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수소차의 대중화 시대도 올 수 있다고 보세요. 물론 아직 뭐 전기차도 걸음마 단계이긴 합니다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소 자체는 아예 기름을 쓰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기름을 쓰지 말자는 얘기는 기름 의존도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소라는 게 또 생산 기술, 또 저장 기술, 또 유통까지 좀 복잡한 그런 밸류체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름의 좀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소는 생산, 저장, 유통, 사용 네. 이 가치 사슬이 만들어지는데 이 가치 사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사용을 먼저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그 이면에 있는 생산, 저장, 유통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그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ETY 권용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